재계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의 공시율이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만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강동석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 주시죠. 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4포인트 하락한 1957.2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3.39포인트 하락한 560.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고용과 제조, 건설 지표 부진으로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관망세가 커진 것도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1,37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918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도 326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4.64% 내렸고 음식료품 2.16%, 섬유의복이 1.73% 하락했습니다. 반면 통신업이 7% 넘게 상승했고 전기가스업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이 상승했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중공업은 내렸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SK텔레콤이 5.68%, KT도 5% 이상 급등하는 등 통신주가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회사의 주가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날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00개 상장사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주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는 교육업체인 대교로 66.9%에 달했습니다. 100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이 가운데 67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주주이익 환원율은 현금 주식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무림 PMP도 63.7%, 제일교육 58.9%, 코웨이 57.9%, 율촌화학도 56.9%의 주주이익 환원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평균 주주이익 환원율이 23%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셈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주주이익 환원에 나선 상장사들의 경우 주가 흐름도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림 PMP는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64%가량 급등했고 코웨이와 율천화학은 40%, 대교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과 코스넥 시장의 상장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넘긴 이제 증권사도 앞으로 제약 없이 해당 기업의 상장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상장사의 보유 지분을 5% 이상 초과한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공동주관사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주관회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려면 공동주관을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 공모가 부풀리기나 부실기업 실사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도 상장 주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이달부터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초과해 보유 중인 코스닥 상장 주선인이나 코넥스 지정 자문인 증권사도 제약 없이 해당 회사의 상장 주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자본시장 기업 자금 조달 기능 제고 방안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오늘 소공동 롯데회탈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4대 그룹 회장 중에는 정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1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회장단은 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경제 사절단을 파견해 양국 경제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의 공시율이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이달 연금의 공시율을 3%대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시장금리 동향을 고려할 때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생명은 5월 연금의 공시율을 기존 4%에서 3.9%로 내렸고 하나와 교보생명도 전달의 4.01%에서 각각 3.97%, 3.92%로 조정해 빅3 모두 3.9%대로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금리 인하를 저축성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보장성 보험 금리의 3%대 진입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고객들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에 따른 고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매출 2조 8,579억 원, 영업이익 1,232억 원으로 각각 12.6%, 85.1%가 늘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4조 1,12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4,106억 원으로 1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마케팅 경쟁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KT도 영업정지와 마케팅 비용 증가 탓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KT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6.4% 증가한 6조 972억 원, 영업이익은 75.8%가 줄어든 3,31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 연구원은 1분기에 3G 통신 비용 부담이 없고 LTE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LG유플러스의 실적 호조세가 두드러진 반면 영업정지와 마케팅 비용의 발목이 잡힌 SK텔레콤과 KT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 발표 내용에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의 6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귀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 달러 약 80억 원과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한 1,000만 달러 이상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요구 중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년 만기의 생애 최초 주택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종전 최대 20년 만기 대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 대책에서 연 3.3%, 연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금리가 3.7%입니다.
생애 최초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 원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2조 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를 가로막아온 행정 규제를 대거 풀고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및 수출 진흥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대책은 현장 대기 대규모 프로젝트의 규제를 해소해 준 것인데요. 수혜 대상이 약 10여 개 대기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단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투자가 중단된 기업에게 공공기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S51이 온산 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모자란 땅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출자 법인에 한해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혜기업은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입니다. 두 회사는 일본계 화학회사와 손잡고 국내에 각각 1조 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합작 투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 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71조 원이었는데요. 82조 1천억 원으로 약 11조 원 이상 지원을 늘립니다. 분야별로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6조 3천억 원, 엔저 대형에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각각 지원됩니다. 또 중소형 해외 건설 플랜트에 1조 원, 조선 기자재 등 선박 금융 분야에 2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 무역상사 제도도 활성화되고요. FTA 관세 인하 혜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대책도 확대됩니다. 실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 인증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관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결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얼마만큼 호응해 얼마나 빨리 투자에 나서줄지인데요. 정부는 12조 원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투자 효과가 언제까지 실현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출 활성화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저의 효과가 우리 주력 업종의 수출을 덮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 대책으로 우리 수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출 진흥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활성화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하고 수출 대책도 업종별로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경제부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존 투싼 모델의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뉴 투싼 iX를 선보이며 소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 투싼 iX는 최근 캠핑 붐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30, 40대 SUV 차량 수요를 잡기 위해 기존 모델에 비해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성을 한층 개선했습니다. 전면부는 육각형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HID 헤드램프를 달았으며 측면부에도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을 적용해 파워풀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뒷좌석에도 시트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 장거리 주행 시 승차감을 높였으며 냉난방 공조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외관 디자인으로 대폭 개선되었고요. 내장은 크게 고급화되었습니다. 디젤 엔진 이외에 2.0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투싼 IX는 최고 출력 166마력, 최대 토크 20.9의 2.0 GDI 엔진을 탑재한 가솔린 모델과 최대 토크 41, 연비 13.8km의 디젤 모델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현대차는 이달 중 판매 가격을 확정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림산업이 쿠웨이트 유황 처리 시설 개보수 증설 공사를 약 5,70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미나알 아흐마디 정유 공장의 노후한 유황 처리 시설을 개보수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유황 생산량을 현재 85만 톤에서 2015년까지 2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중국 상하이 리바이지와 5년간 4천만 달러, 약 440억 원의 화장품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나와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 리바이지는 중국 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코리아나 브랜드를 상하이 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브랜드 자인과 코리아나 프리미엄, 블랙 다이아몬드 등 100여 개에 달합니다. 유학수 코리아나 대표는 중국에서는 현지화 전략과 브랜드 수출 전략을 함께 펴왔는데 수출 부문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는 9일에서 10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0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피델리티, 싱가포르 투자청, 웰링턴 등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삼성전자, KB금융, 포스코 등 국내 대표 기업 75개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첫날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둘째 날에는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 교수가 미래 IT 산업에 대해 발표합니다. 5월 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